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월 9일 월요일 2부 순서 여의도 촌철살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다시 한번.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예. 아까 이제 뭐 얘기 좀 하다 말았지만은 지금 TK 지역 뭐 공천 결과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미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미래한국당 이 비례연합정당 관련해서 좀 문제를 계속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네. 그 구차한 변명에 구차한 말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지적해 두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작업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최재성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우상호 원내대표. 네.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리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만드실 거냐 그랬더니 안 만들 거라고 그래서 그 약속 믿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믿어도 된다고. 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925는 소인배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제가 믿겠다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그 말씀으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 만드는 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는 구차한 말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 끝이에요. 예. 너무 깔끔하시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민병두 의원님 어떠세요? 이 비례민주. 저는 일찌감치부터 이 선거법은 불성립되는 선거법이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네. 대통령제랑 부합하지도 않고 어떻게 과반 의석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선거법을 만드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수차례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건 헌법에 이원집중부제 내각제랑 같이 연동하는 선거법이어야지 또 국회법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른바 180석 3분의 2가 네. 있어야지만 입법이 가능한 이건 뭐 다 이제 모든 걸 식물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거법 통과되기 전에 제가 주문 발언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당 지도부로부터. 네. 의총에서 당신이 나와서 전체적인 바람을 갖다 좀 가닥을 잡아달라. 그래서 뭐 석패제도 안 된다. 뭐 그렇죠. 몇 가지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병립형 말고 연동형을 전체 비례의 절반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그러니까 25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반드시 위성정당이 생긴다. 우리가 그렇죠. 이건 나중에 난구에 휩싸이니까 25 이하로 낮추면 의석 차이가 별로 안 생기니까 그렇게까지 협상을 하는데 그날 밤 그날 저녁에 바로 30석인 거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석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 당의 어떤 전략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명분이 있냐? 김용태 의원님 말씀 맞아요. 명분이 있냐? 근데 명분과 현실을 놓고 보면 현실이 나중에 선거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도 그렇고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패자가 아무리 아픈 사연을 얘기해도 나중에 패자의 사연을 갖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건 소설에나 나온 얘기입니다. 전기에나 나온 얘기고. 제가 좀 귀 기울여 드릴게요. 역사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승자의 기록이더라고요. 승자의 기록이에요. 결국 맞아요. 살아남은 자의 기록이에요. 살아남은 자가 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살아남고 승리가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어쩔 수 없이 미래연합정당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 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3월 15일 날 제 입장을 갖다 발표하는데 네.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주민 공천 후보로 나갈지 네네네. 아니면 여기서 멈춰설지를 갖다 제가 이제 3월 15일 날 결정을 합니다. 이제 3월 15일 날은 이해찬 대표가 4년 전에 본인이 입장을 발표한 날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저희가 김용태 의원하고 민병두 의원 방송 하면은요 항상 그 문자가 쭉 와요. 뭐라고 오냐면은 민병두 의원님 지난번에 뭐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줬어요? 민병두 의원님 여기 우리 학교 왜 안 만들어줘요? 이런 그 민원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줄까 말까 하다가 안 읽어줬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 민병두 의원님 우리가 있어요. 민병두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병두
의원님 그런 당에 있지 마세요. 뭐가 미련이 남아요. 우리끼리 해요.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어요. 김용태 의원님 거 있나 없나. 그랬더니 하나 나오네요. 김용태 의원님 존경했는데요. 이번 타다금지법 실명입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그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의원님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3월 15일 날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 그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김용태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사이를 앞두고 이제 거대당 중심으로 뭉쳐라 이제 나고 얘기를 하니까 자유공화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합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양화 변호사가 또 미래한국당에다가 비례 신청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한테 안 가고 미래한국당하고 섞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만든 거 아닙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저희로서는 그분들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왈부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우리 보수에게 그리고 미래통합당에게 명령한 것만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너무 못하는데 보수나 야당하는 거 보면 더 못 봐주겠다. 제발 좀 화끈하게 인적 혁신하고 질서 있게 원칙 있게 통합 좀 해봐라. 제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사실 인적 혁신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네. 자본이 많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거 심판 못한다. 당신들이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무조건 당신들 요구대로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느냐. 따라서 저희로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뼈를 깎는 인적 혁신 작업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 작업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보수의 통합 나름 뭐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것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대로 저희가 받아들이되 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하다. 뼈를 깎는 혁신 작업과 원칙 있는 통합 작업 결코 멈춰서도 안 되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김용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 이게 전제로 좀 얘기하시는 건데 어떤 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 3가지만 얘기해달라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들 그리고 저하고 이번에 이제 경쟁하게 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잘한 거 3가지는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안보. 세 번째는 국민통합.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윤 실장이 말할 거다.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 3년간 경제, 안보, 국민통합 잘했으니까 성공했고 그것을 제가 청와대에서 실무 총괄을 했으니까 그거를 평가받으러 나오겠다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거 3가지 꼽으라고 하면 경제, 안보, 국민통합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안보, 국민통합 잘했는지 못했는지 국민한테 심판받자. 다만 그럼 야당이 잘한 게 있느냐? 네. 잘 못해왔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한테 숙제를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뼈를 깎는 혁신 작업 좀 해봐라. 인적 혁신 작업. 네. 그리고 당신들끼리 손가락질 하지 말고 무언가 원칙 있게 통합 좀 해봐라. 그 숙제 저희가 받아들었으니까 그 네. 숙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숙제 마친 다음에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안보, 국민통합 문재인 정권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해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제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숙제를 풀지 마십시오. 숙제를 풀지 말아라. 그게 더 현명한 일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뭐 본인이 유관순 여사도 아닌데 그 네. 옥중서신 그냥 개념치 말고 네. 뭐 나라를 위한 무슨 뭐 정말 뭐 비장한 심정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유한국당에서 칭송을 했던데 그냥 선거의 여왕이 이제 더 이상 선거의 여왕도 아니고 네. 또 전직 대통령의 어떤 존엄도 없으니 그냥 개념치 마시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하고 있는 게 제가 뭐 이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자유한국당에 제가 있다고 한다면 전 그게 처리할 거예요. 제가 조언한다면. 그렇군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영향이 있으니까는 옥중 메시지 이후에 뭔가 조금 움직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찻잔 안에. 아, 자기들끼리 찻잔 국민 안에서. 속에서의 그 태풍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찻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각을 네. 이 물잔 안에서 볼 거냐 물잔 밖에 있는 바다를 보고 볼 거냐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대응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검토 중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의심돼서 또 검사까지 받지 않았으니까 콧물을 막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정말 그래도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나? 내지는 저 사람 너무 오바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만약에 그 지자체의 장이었다면. 예. 이 감염병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과소 대응이 가장 문제입니다. 과잉 대응은 비난받을지언정 네. 뭐 결코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저는 나름 의미 있게 행동했다고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이번에 또 큰일 날 소리를 해서 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까 네. 또 무언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 사태에서 국민들 그리고 정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제가 두 가지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예. 열심히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아침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제가 주역의 마지막 64회 마지막 회인 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미제는 여우 새끼 일화인데요. 그 꼬리가 자랑인 여우 새끼가 강을 만났고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꼬리가 그 물에 적실까봐 네. 걱정을 해서 꼬리를 잘 들고 강을 다 건넜습니다. 네. 근데 나오다 방심하면서 꼬리를 딱 떨어뜨리죠, 물에. 적시고 말았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약간의 진정세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이나 그 정부가 아차 이 방심하는 순간 정말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국민들께서 그리고 정부도 지난번에 엄청난 실수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기생충 영어 관계자를 불러서 그 정말로 잔치하듯이 해서 국민들 정말 억장이 무너졌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진정되는 거 하더라도 끝까지 긴장의 끝 놓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라고 10초만. 1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요. 10초 남았군요. 네. 그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거다. 보복 소비. 네. 저는 요요 소비라고 하는데. 요요 소비. 예, 이제 우리 요요 현상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이제 요요 소비가 일어나서 경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고. 근데 총선 끝나고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